왕과 무해쟁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두 하녀가 마노를 깎아 만든 잔에 자줏빛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었다. 그들이 단숨에 들이키자 두 하녀는 다시 잔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는 동안 묘령의 여인은 지켜보기만 할 뿐 한 방울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취한 듯했다. 두 남자의 얼굴이 점점 발그레해지기 시작했다. 루즈반샤드는 그녀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끊임없이 해주었다. 마침내 그녀도 감동에 겨워 비밀스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인간의 왕이여. 비록 당신이 저보다 열등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 가슴에 안겨준 사랑을 고백하자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알려드려야 하겠지요. 저 바다에 세리스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령들이 모여 사는 섬으로 메누체란 분이 황제입니다. 저는 그분의 딸로 세리스탄이라고 합니다. 석 달 전 저는 아담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돌아보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의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끝내고 당신의 나라를 돌아보던 중 사냥에 나선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습에 끌려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온 감각이 마비되면서 당신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몽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괜시리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저의 영혼은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정령인 제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자손이 제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 부끄러워 한시라도 빨리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 발길을 붙잡는 그 감미로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을 꾸몄습니다. 저는 하얀 암사슴으로 변신해서 당신의 눈길을 끌기로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당신은 뒤쫓아왔습니다. 제가 연못으로 뛰어든 후에도 당신이 연못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조짐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무해쟁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당신이 연못가에서 밤을 지샐 것이란 걸 알았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잠들었을 때 저는 당신을 맞이하러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다. 북받치는 슬픔을 억눌러 참는 모습이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세리스탄이 공주가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루즈반샤드 왕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랑하는 공주의 눈물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새로 나타난 여인이 조용히 공주에게 다가서며 대답했다. 공주님, 우리 정령이 인간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시고 영생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공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 왕위를 계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새로운 신하들의 경배를 받으실 시간입니다. 공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총리 대신이신 제 아버님께서 공주님을 서둘러 모시고 돌아오라는 엄명을 제게 내리셨습니다. 마이모나 알겠다. 네 아버지의 충정과 내 심정을 충분히 알겠다. 그래, 돌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공주는 루즈반샤드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폐하,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당신 이외에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공주가 아름다운 손을 내밀자 왕은 그 손등에 뜨겁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궁전을 밝히던 촛불들이 사라지면서 짙은 어둠이 닥쳤다. 루즈반샤드와 무해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가 떠오르면서 사방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궁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광활한 들판에 떨어져 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집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무해쟁,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 꿈일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법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그 여인은 무시무시한 마법사였을 겁니다. 매혹적인 요정으로 변신해서 폐하의 사랑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류트를 켜던 여자들은 마법에 걸린 악마들이었을 겁니다. 무해쟁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루즈반샤드 왕은 믿지 않았다. 루즈반샤드 왕은 그녀를 향한 연정과 그녀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리라 다짐하며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녀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루즈반샤드는 점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모든 쾌락에서 등을 돌렸다. 사냥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얀 암사슴을 보았던 그곳만을 맴돌았다.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왕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여행을 하면서 그런 헛된 망상이 조금씩 지워질 수 있기를 바랬다. 그는 왕국을 무해쟁에게 맡기고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데려가지 않겠다는 왕의 고집을 꺾으려 무해쟁이 무진해를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왕은 밤을 틈타 혼자 궁전을 빠져나갔다.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한 안장과 황금 고삐를 채운 천리마를 타고 골룡포를 입고 칼집에 다이아몬드가 총총이 박힌 커다란 언얼도를 찼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벗어나 티베트 왕국의 수도로 향했다. 이틀 후 왕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말을 멈추었다. 나무의 울창한 잎새 덕분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말에서 내리자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18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눈에 띄었다. 턱을 손으로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소녀의 안색에서 무엇인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발기발기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타고난 아름다운 자태를 감출 수는 없었다. 결코 범상한 여자는 아니었다. 루즈반샤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저는 왕비인 동시에 왕비가 아닙니다. 또한 저는 공주인 동시에 공주가 아닙니다. 중국 왕은 소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소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 천천히 사실을 말해봐요. 아,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자비로움을 믿고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요.